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를 딛고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여파에 장중 변동성을 키웠지만 연기금 등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은행권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서 억누른 대출 수요가 이 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대회되면서 올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인사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는 건데 올해 10대 건설사 중 7곳에서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를 딛고 4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여파에 장중 변동성을 키웠지만 연기금 등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김보연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내만여의 날이 겹치면서 장 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전일보다 0.31% 오른 2450.1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2482.1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까지 매수 우위를 보였던 개인 투자자는 장중 매도로 돌아서 244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지난 4일 이후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각각 1조 5127억 원, 8065억 원입니다.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증시 주변 자금인 신용 공여 잔액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3일 16조 5658억 원에서 10일 15조 7467억 원으로 일주일 새 8191억 원이나 급감한 것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는 국내 증시에 실망한 투자자가 증시 진입은커녕 주변에 머물지도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 홀로 1,509억 원어치 강한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하방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 이경민 개신증권연구원은 2차 탄핵안과 질서 있는 퇴진 등 정치권의 계엄 사태 수습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투쟁 의지를 밝히며 증시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75% 오른 680.97로 시작해 상승폭을 키워 684.35로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변동성을 키웠으나 오후 들어 재차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근본적으로 외인과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국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시장이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란 메시지를 줘서 이들이 순매수로 전환하고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등 투심이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은행권에서 억누른 대출 수요가 이 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은행권을 뛰어넘었는데요. 은행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은행권을 앞지르며 풍선 효과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달보다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당국 압박과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 원가량 축소된 영향입니다. 반면 이금융권은 주담대 수요가 튀어올랐습니다. 지난 9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기조와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시행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는 이금융권으로 흡수됐습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을 넘어선 건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 2천억 원 폭증하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쳤습니다. 특히 주담대가 한 달 새 2조 6천억 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전월보다 2배 가까이 가계대출을 더 내주면서 1조 6천억 원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사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역시 2달 연속 가계대출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DSR 3단계 시행 등이 이금융권 풍선 효과를 더욱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 올해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 패권을 지키기 위해 발의한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중국 바이오 기업의 퇴출이 본격화되고 한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라는 관측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생물보안법이 2025 국방수권법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올해 생물보안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법안에 특정 기업을 포함시키는 절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공백을 메울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T팜 등의 호재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통과 여부를 놓고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미국 하원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국방수권법에서 빠진 중국 제재 법안을 예산 지속 결의안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씨를 살려뒀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예산 지속 결의안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면 12월 20일 이전까지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생물보안법이 올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대신 생물보안법의 적용 범위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4 서울콘이 오는 2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서울콘의 국내 홍보대사와 서울콘 월드 K-팝 페스티벌 카운트다운 헤드라이너 등을 공개하고 이번 축제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더 키워 글로벌 인플루언서 3,500여 팀이 참가합니다. 그중 페르시아에서 온 인플루언서를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서울 생활은 어떤지, 서울의 매력은 뭔지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서울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좋아서 서울을 좀 찾아오셨을까요?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현대적인 모습도 있으면서 전통적인 모습도 있고 자연도 같이 함께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광화문역에 그런 건물도 있으면서 높은 빌딩 그리고 자연 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한옥의 전통적인 매력과 또 현대적인 매력이 이렇게 양가적인 매력이 함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DDP 일대에서 서울콘이 열립니다. 네. 서울의 뷰티, 패션, K-팝 등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혜니 씨도 참가한다고 들었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네. 작년에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그중에 뭐 한국 화장품, K-뷰티, 뭐 한국 드라마, 노래에도 저는 관심이 있어서 다 한 공간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작년과 다르게 올해 더 유독 특별하게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제 팔로워들에게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올해는 더 다양한 경험을 제가 직접 하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서울콘 에이파 스타어워즈에 김수현, 변우석, 김지원, 김태리 등이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좀 즐겨보는 편이세요? 그럼요. 제가 엄청 많이 좋아하고요. 옛날에 한국어 공부했을 때도 많이 드라마를 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선제압고 티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우석도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네, 아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선제압고 티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서울콘 월드 K-팝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네. K-팝 가수가 또 총 출동할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코와 다이나믹 듀오가 헤드라이너를 맡아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페르시아 노래와 K-팝을 비교한다면 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가사 자체랑 멜로디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워낙 흥이 많아서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노래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한국 노래 신나진 않는 건 아닌데 저도 매일매일 K-팝을 듣고 있습니다. K-팝 노래들. K-팝의 신나는 노래들보다 훨씬 더 신나까요? 이란의 노래가? 네, 그 신나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네. 그러면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BTS를 제일 좋아하고요. 사실 콘서트 가는 게 제 꿈입니다. 티켓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BTS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소우주라는 곡인데요. 한참 제가 힘들었을 때 들었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큰 희망이 돼서 네, 제일 어떤 좋아합니다.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또 혜니 씨가 운영하는 SNS를 봤는데 수십만 명의 팔로워 구독자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서울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서울콘을 통해서 어떤 점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으세요? 한국에도 연말에 이런 재미있는 행사들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드라마 배우들도 작년에 계셨을 때 다양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제 팔로워들한테 보여드리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콘에서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르시아에서 온 혜니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설업계에 인사칼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올해 10대 건설사 중 7곳에서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 중 7곳에서 수장이 교체됐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 GS건설, 롯데건설만 기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인적 쇄신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1%, 67.2% 급감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HDC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기간 각각 21.3%, 23.5% 감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주택사업 부분 전문가인 이한우 부사장을, 대우건설은 2021년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주도했던 김보현 총괄 부사장을 CEO로 내정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주우정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재무전략가란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DLENC, SK에코플랜트, HDC 현대산업개발도 인적 쇄신을 위한 CEO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수장이 바뀌지 않은 건설사 3곳은 조직을 슬림화하고 신사업에 힘을 주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부는 해외 사업 전문가인 오세철 체제를 이어가면서 잘 되는 해외 사업에 더 힘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은 기존 6개 사업본부를 3개로 축소하고 3단계 조직 구조를 2단계로 조정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롯데건설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1조 6,436억 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1조 클럽에 무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박 대표는 취임 이후 회사의 안정화와 함께 실적 반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걸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글로벌 양대 항공기 제작사인 유럽 에어버스와 미국 보잉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제작이 지연돼 납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기단 확대에 나선 국내 항공업계는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까 발을 구르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글로벌 항공기 생산 투톱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 지연 사태에 국내 항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새 항공기를 도입하는 등 기단을 확대하는 추세.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국내 항공업계 전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기단 도입 시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잉은 7주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 6일 737 맥스 생산 라인을 한 달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파업 영향으로 보잉의 월 항공기 생산량은 기존 38대에서 9대로 급감했습니다. 보잉은 이에 더해 잇따른 항공기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켈리 오토버그 보잉 CEO는 내분과 책임 회피 문화 등으로 보잉이 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수주 물량이 급증하며 납기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에어버스 수주 잔고는 8,749대인데 엔진 공급 지연 등 공급망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올해 항공기 생산 목표를 800대에서 770대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버스의 납기 지연으로 대한항공은 11월 말 예정이었던 A350-900 1호기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노선을 늘리며 기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장거리를 운항하는 티웨이 항공과 에어프레미아는 여유 기재가 부족해 항공기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유 기재 부족은 항공편 지연을 초래해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항공사들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생산 상황을 지켜보며 리스 계약 연장이나 운용 계획 수정 등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기소된 지 12년 만인데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상우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나 직전 연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본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허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늘 오후 6시 이후부터 하나 원큐 전세대출, 원큐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은 내년 1월부터 대출이 실행되는 물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아파트론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취급을 제한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중 일부를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큰 관심 대상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보고받고 늦어도 2년 후로 예정된 두 회사의 통합 전까지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했던 일부 시정 조치안을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결합회사의 연도별 노선별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 합이 만석이라면 앞으로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 운수권 반납 시정 조치안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관리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